네, 박주정 교수님 강의를 기획하게 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에서 그 누구보다 어떤 독보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울림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사명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주정 교수님께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 연수원으로 출강을 하고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성의 있게 강의를 해주시고 또 교장 선생님들께 많은 감동과 재미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 강의는 그 어떤 강의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급은 역대급이네요. 나 처음 봤습니다. 회장님 누가 뽑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 후배들이 학교 현장에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도가니 사건 때도 조사를 24시간 받고 18층 강주경찰청에서 뛰어내리고 죽고 싶었던 그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돼야만 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작은 것이 부딪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게 제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주정입니다. 제일 먼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교사일 뿐인데 소속된 곳에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도와주지 않았나 보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원망을 듣지 않을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손이 없어서 아이가 폭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았다면 틀림없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선생님은 손을 뒤로 하고 그 아이한테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사진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 역할은요, 우리 선배님들이 다 좋은 시절 다 살다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슨 갑질은 갑질이에요. 을도 아니고 병질. 정말 이렇게 사는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이 없는가? 혹시 우리는 빌미를 제공할 만한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1992년에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8명의 아이들이 저희 집 10평짜리 아파트로 오게 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기에 큰 폐가를 하나 구해가지고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교장 선생님이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축하하기는 하지만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수타리봉에서 놀 때가 제일 좋은지만 아십시오.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진심으로. 물론 교감 선생님을 하시면서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했던 그 고통들을 전부 다 이거에 적었고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더니 실수해가지고 저는 10년 동안 부정학생들 707명을 데리고 살았고 교육청에 들어와서는 남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교폭력부서. 대개 거기서는 1년이나 2년 근무하면 다른 데 갑니다. 저는 18년을 근무했습니다. 거기서는 한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냈습니다. 138명의 아이들을 자살로 보내면서 저는 우울증이 왔고
장학사가 되면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살을 하면 되게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옥상에 뛰어내릴 때 밑에 나무라도 걸치면 시신이 괜찮습니다. 걸치지 않고 맨바닥으로 떨어지면 목하고 다리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100몇 번을 보고 나니까 우울증이 걸려버린 겁니다. 거기다 갑상선 항진증까지 와갖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얼굴이 원래 아닙니다. 이따 보십시오. 제 얼굴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실수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들의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학교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조용히 잘 정리를 한 학교가 있고, 별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신문 보도가 되고 교육청에서 지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난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아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학교 현장에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딱 치를 잡고 딱 정리해주는 학교. 이 능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능력입니다. 아,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아,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교감아, 어떻게 좀 해봐. 아, 나 정말 모르겠어. 교육청에 가서 전화 좀 해봐. 신문기사 또 왔어. 또 나왔네. 신문기사 내려온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난리를 하는 교장 선생님. 일을 크게 만든 교장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때 여러분, 제일 나쁜 사건은 지적장애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을 했다.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장애 학생, 성폭행, 자살. 이게 제일 나쁩니다. 자살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만 해도 큰일이 벌어집니다. 한 아이가 한 아이를 때려 이가 깨지고 난리가 났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때린 놈 누구, 맞은 놈 얼마, 치료비 얼마, 징계 어느 정도 끝납니다. 이것은 가해자 피해자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볼 건지 아동 학대를 볼지 애매한 것들, 이것들이 다툼을 여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사이즈는 적은데도 폭발력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이건 TF팀을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검찰에서는요, 피의자로 선생님들이 오시면 제일 좋아한답니다. 몇 마디만 물어보면 술술술술 다 분대요. 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는데 검사가 만약에 오타를 치면 오타도 고쳐준대요. 순서도 고쳐주고요. 맞춤법도 고쳐준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착하니까 선생님을 해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착해야만 선생님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은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당해서는 안 되는데 TF팀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한 아이가 4학년이었다. 한 아이가 정말 아이를 많이 때렸다. 근데 이 아이가 맞다가 치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탁 한번 쳤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들어갔다. 싫어합니다. 둘 다 싸운 줄 알았다. 선생님은 두 아이를 다 길을 잡아다니면서 나무랬다. 그리고 억지 사과를 악수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교무실로 갔다. 이 맞은 아이는 너무 화가 났다. 선생님은 알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버렸다. 근데 머리부터 박았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즉사했다. 큰 문제야,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럴 때는 바로 교장 선생님이 TF팀을 바로 구성하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A부장은 이 사건을 잘 조사해라. B부장은 일단 학부모하고 소통을 해라. C부장은 이건 교육청에다 분명히 보고하는 것을 네가 해라. D부장은 이러한 법률적 검토는 D부장이 좀 해주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터뷰는 어느 누구도 하지 마라. 교감선생님만 한다. TF팀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디까지만 우리가 공개할 것인가도 여기서 결정한다. 교장은 무엇을 책임지겠다 하고 일사불란하게 나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큰 문제가 발생할 때 TF팀 구성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생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을 벌리게 생겼어. 몇 번을 말해도 학부모들한테 함부로 하고 아이들 다루는 게 너무 거칠어. 선생님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 제발 좀 조심하라고. 안 들어. 아니나 다를까 일을 벌렸네. 이것도 싫어합니다. 아이가 오줌을 쌌어. 그러니까 말릴 데가 없어서는 이 선생님은 아무 생각 안 하고 햇빛이 있는 겨울에 앞에서 말렸어. 그럼 잊어먹어 버렸어. 세워놓은 걸. 학부모들이 가만 놔두고 있어요, 안 놔두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다고요. 저는 그때 민주인권과장. 교육감님들은요, 선거철이 되면 굉장히 인권적으로 변해요. 우리 그 당시 교육감은 갑자기 인권적인 거예요. 박수정 과장 빨리 와! 이번에 재선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른 장학과님들이 오시거나 과장이 오면 인사과장 오면 앉아서 뭔 일이 있는가 이런 나만 가면 뭔 일 있어? 누가 죽었어? 나를 다 싫어해. 학교에서 내가 전화하면 우리 학교 뭔 일이 있나요? 나는 학교폭력 과장이니까. 또 어디 가면 행사 때 가면 인사말 하러 가면 저기 성폭력 과장 왔다. 내가 언제 성폭력을 했냐고. 나 성폭력을 해본 적이 없어. 성폭력할 힘도 없어. 힘이 들어갖고. 성폭력 담당 과장 이렇게 저기 성폭력 과장 왔다. 너무 싫어. 교육관이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 저기 난리 났어. 오임사는 얘기를 밖에다 세워놨대. 쫓아갔어요. 교장 왔네요. 교장 선생님이. 나 그 선생님 저기 방 안에 넣어놓고 엄청 혼내놔 버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혼내놨으니까. 어떻게 혼내놨다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일을 벌려서 내가 저기 상담실에 놔놓고 내가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호되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호되게 나무라고 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 선생님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온 SNS나 방송이나 홈페이지가 나오고 다운이 될 정도인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이 막 나무래가고 만약에 저분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어쩔 겁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선생님하고 제일 가까운 여선생님을 묶어서 병원에 입원부터 시키십시오. 2층이 아니라 1층으로 입원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십시오. 이걸 할 때입니다. 즉 학교에서 어떤 교원이 뭘 잘못해갖고 난리가 날 때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사과해. 빨리 사과하라고. 빨리 무릎이라도 꿇어. 얻는 가서 돈이라도 갖다 줘. 얻는 좀 해결 좀 해. 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교장선생님이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봅니다. 아, 우리 교장선생님은 저런 일이 발생하면 딱 잘라버리고 자기 책임 안 지는구나. 선생님들 여러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왕 벌어진 일 선생님아 침착하자. 지혜롭게 해보자. 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학부모한테 선생님이 사과해.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전혀 나쁜 방법입니다. 이 선생님이 잘못한 이 선생님은 학부모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아, 잘못했어요. 들어오세요. 사과하려고 오셨어요. 차 한잔 하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냐고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것 말고 잘못한 건 없나요?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잘못 아닌가요? 그건 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입니다. 봐. 변명하려고 왔잖아. 가세요. 100% 싸웁니다. 그때는 누가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제 3의 인물을 보내야 됩니다. 그 학부모 관계가 제일 좋은 선생님을 보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가서 어머니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오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 오려고 하는데 내가 막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일단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은 모르지만 이 선생님은 당신 아이를 자는데도 깨워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변명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은 다른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3자를 보내라.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학부모한테 당해. 선생님아 걱정 마라. 내가 다녀올게. 힘들지. 죽고 싶을 정도지. 내가 갔다 올게.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학부모님, 교감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아, 결국은 치료비죠. 어느 정도요? 3천만 원? 아, 너무 많다. 2천만 원 정도 하면 안 될까요? 에이, 그럼 2,500만 원 합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치할게요. 갔다 왔어요. 선생님 하나 해결하고 왔다. 아, 그래. 어떻게 해결했는데요? 2,500만 원에 쇼 봤다. 그럼 그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더 주고라도 정리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 일이 끝나. 교감 선생님, 내가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내가 돈을 낼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교감 선생님도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군요. 돈으로 막으려고 생각하세요? 이래 버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또 그 밑에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든 교감선생님을 만날 때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녹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버린다든가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지나치게 욕을 한다든가
편애를 하는 말씀이 좀 이분은 녹음하면 다음에 교장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왜 변했어요? 라고 말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만 해야 돼요? 일이 정리되는 가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여러 번 해도 돼요. 그래서 녹음하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가 연루된 사건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으로부터 당해. 한 사람이 18명이 괴롭혀. 정말 싫어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한 명씩 한 명씩 대하니까 너무 힘들지. 18명 시청각시로 다 오라고 그래라. 내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 내 서희의 단판으로 정리해 줄게. 오라고 해.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모여놓으면 18명이 곱하기 10의 생각이 나옵니다. 180까지. 그리고 거기는 대중심리가 발생해가지고 더 커집니다, 일을. 우리는 이 일을 은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1대1로 해라. 이 이야기는 제가 늘 시행착오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부모가 오면, 피학생 학부모가 오면은 악을 씁니다. 우리 민지가 이렇게 다칠 때까지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담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죠. 교감선생님 보고도 안 됐죠. 교양선생님도 모르고 있죠.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죠. 은폐하려고 했죠. 악을 씁니다. 그러는데 시끄러워 죽겠는데. 목소리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성을 갖고 어머니 말 낮추십시오. 낮추십시오. 낮추라고요. 낮추라니까요. 낮춰요. 그만 좀 해요. 이렇게 같이 음이 올라가면 우리가 집니까 이깁니까? 집니다. 그분이 악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내려야 됩니다. 안 들리게 모기 소리처럼 앵앵거려야 됩니다. 앵앵앵앵앵앵앵앵 뭐 앵앵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는가 싶어서 어쩐다고요? 앵앵앵앵 그러다 보면 그분도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전부 다. 목소리를 같이 높이지 마라. 자, 학부모를 화가 나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겁니다. 선생님 말은 맞아요. 딱 그것만 빼놓고 나면. 근데 공감 능력이 부족해갖고 일을 크게 만듭니다. 지금 이걸 사진을 찍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본 사람 한 명도 없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걸 애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찍을 수도 없고 애울 수도 없고. 근데 안 찍고도 애울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있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일이 당해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책상 위에다 붙여놓는다. 그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학부모가 왔어요. 우리 민지가 이러이러한 일로 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겁니까? 아, 이런 케이스는 아주 신박한 케이스여가지고 당해보지를 않았어요. 매뉴얼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교장 교감하면서 학생부장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난 진짜 잘 모르겠네요. 라고 씨부리면 이 일은 100% 커집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꼭 그런 말을 해요. 아, 내가 학생부장을 한 번도 안 해갖고. 아, 그러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왜 안 해봤는데?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있어요. 어머니, 이번 일은 민지가 옛날에는 잘못했잖아요. 이번엔 민지가 잘못 안 했지만 학교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처리해봤자 큰일 납니다. 응? 그냥 정리하시죠.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폐예요, 은폐. 은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잘 못했을 때는 다음에 정상 참작이 되지만 처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보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말을 썰대 쓰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어요. 우리 제일 공부를 잘 하시게 된 교장 선생님. 언제 쓸까요? 비슷한데요. 책을 한 권 드려야겠다. 이따. 남편이 한테 뭘 좀 잘못해갖고 한 번, 여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그때 그것도 한 번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또 있어요. 선생님 민지가 두드러 맞은 걸 선생님이 제일 먼저 봤다면서요. 담임선생님께. 아니요. 이반 선생님이 먼저 본 것 같은데 나는 좀 늦게 해요. 이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반 선생님 저기 있을 거예요. 어머니 가서 이반 선생님 그때 우리 아이가 만인 걸 제일 먼저 봤으니까 증언. 내가 아니야. 교감 선생님 먼저 봤는가? 아니 사회 선생님이다. 사회 선생님 만나보세요. 갔더니 사회 선생님 오늘 퇴근했네요. 내일 일찍 올래요. 화나요 안 나요?
턱으로 저리 가보세요. 저리.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저리 가보세요. 저리.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는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여라. 각각 봤던 선생님들. 그때 순서 이야기해주라. 제일 먼저는 누구야? 아, 거기구나. 이야기해봐.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해봐. 어머니 이렇게 된 일이네요. 라고 정리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일을 크게 만들어요. 또 있어요. 정말 비학생과 가해학생을 정말 학교장 통고조를 학교장 종결제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 고생을 했어, 교감 선생님. 그래서 다 됐어, 이제. 피학생도 이해하고 가해학생도 사과하고 정리가 됐어. 그래서 내일이면 정리하려고 하는데 피학생 학부모가 딱 오네. 어머니가 선생님 나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암만 생각해봐도. 브로커가 생긴 거예요. 브로커가. 그럼 어쩌라고요. 법대로 하랍니다. 선생님 생각으로도 그날도 진작 법대로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나. 그래요 어머님 법대로 하십시오. 좋네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하면 그 엄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니랑 나랑 싸워보자는 이야기구나 라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도 해서는 안 돼. 근데 이분한테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안 하면 내가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어머니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때리면서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것도 너무 세게 때리면 나 진짜 교육실에서 많이 때렸네. 나무 법대로. 우울증이 걸려고. 또 있어요. 학교에서는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할 만큼 했다는 게 그랬나요? 절대 생각 안 해. 하나만 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힘들게 합니다. 이 자료 여러분 꼭 가지고 와서 강의하십시오. 또 있어요.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를 왔어요. 대부분 악을 쓰고 섭섭해합니다. 이 순서를 안 정해줬더니 말을 잘못해가지고 맨날 일을 크게 만드네. 교육청 장학사 10몇 년 할 때 가르쳐줘야겠다. 매뉴얼 만들어서 표, 차트. 학부모가 제일 먼저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한다. 어머니 얼마나 많이 놀라셨어요.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동성일 때는 손도 잡아도 돼. 근데 이성은 잡지 마요. 그래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 학부모가 하소연하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가를 못 물어봤네. 어디 병원에 있는가 물어보지도 못했네. 전치 몇 주인지도 못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안 물어보면 그 학부모는 돌아다니면서 학교 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다 얼마나 다쳤는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럼 어디 병원이냐 물어보다 그게 교감이냐? 100% 말해. 이게 꼭 넣어야 돼. 어머니 민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 병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또 났겠죠. 또 위로해. 힘내세요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일을 처리할 때 노력할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이제. 그 밑에 차트가. 지금은 학교폭력 조사관제가 있었고 다음에 학교폭력 조사관이 있을 때 그때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섭섭하게 생각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사관 내부 사람이 거기다 맡겨버려? 그럼 학교는 뭔데? 다 섭섭하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이 교장이든 교감선생님이든 담임선생님이든 간에 볼펜을 든다. 그리고 메모지를 갖는다. 어머니, 민지가 제일 많이 맞는 데가 처음 애들 맞는 데가 다리 밑이라며. 그 다리 밑에 몇 명이 모였어요? 6명. 그때 그 6명이 누구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민지 멱살 잡은 애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민지 멱살 잡고 끌었대요? 그냥 잡고만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저쪽에 다리로 갔는데 그때는 뭘로 갔대요? 그때는 새로 나타난 애는 누구였대요? 그리고 나서 또 전화를 한 이모는 또 누구예요? 자세하게 물어봐줘야 돼. 그러면서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을 하다 보면 볼펜에 잉크가 떨어져도 잉크가 안 떨어진 것처럼 막 적어야 돼. 막 열심히 적다 보면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구나 라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학폭 조사관이 조사할 거예요. 그때 말씀하세요. 안 끝나. 어차피 이 자료는 조사관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그렇게 성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쑥 갔다 올게. 이야기 이따 그때 할게요. 쑥 갔다 와서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 다시 이야기해봐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내가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라고. 그러면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된 걸 메모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걸 꼭 물어봐야 돼. 왜 물어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콜드하게 아주 콜드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을 알아야 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니는 어떻게 풀고 싶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추 처리하는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
어머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어머니는 우리 말을 다 들어줄 것처럼 생각해. 피학생 학부모 이야기를. 우리 그렇게 진절해놓고 왜 안 들어줘요? 다음에 그럴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야 돼. 어머니, 학교는 참 복잡합니다. 경찰서에는 가해와 피해자가 가면 너는 이만큼 잘못했구만. 너는 이만큼 피해를 받구만. 너는 이만큼 벌을 받아야 되겠구만. 끝나지만 학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우리 새끼들이기 때문에 두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늘 늦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 말만 다 듣지 않겠습니다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가해 학생이 하도 일을 많이 쳐. 맨날 일을 쳐. 걱정이 돼 죽겠어. 그러고 얼마 전에 큰일을 쳐가지고 그냥 전학 갈 수밖에 없었네. 전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봐줬네. 근데 그 추석 정지 기간에 또 일을 벌였네.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장수 어머니 오십시오. 또 때려버렸습니다. 이번에 선생님한테 욕까지 해버렸네요. 내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때 전화 가라 그랬죠.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오세요. 그럼 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뭔 마음일까요? 그럼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만났어요. 선생님이 앉으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뻔하지요. 그때 전학을 갔었는데 못 가니 이번에 간 거예요. 그거 말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 없다니까요. 선생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단도 직접 말을 해버리면 그 부모는 판단을 합니다. 아 틀렸구나.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전학시키십시오. 나 학교 안 보낼래요. 그런데 선생님 나도 할 말이 있네요. 딱 달라들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 소풍 갈 때 체험수련 갈 때 다른 애한테 그렇게 거 아시죠? 그때 선생님 나한테 전화했죠. 경미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학폭 올려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그 학폭 올리지 않으라고 선생님 은폐했잖아요. 내가 신고할 거예요. 바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 학부모라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경우에는 테러를 열어줄 수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쳐도 돼요. 테러를 못 열어줄 때는 큰 소리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학부모가 만약에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전학밖에 없다니까요. 가 아니라 어머니 저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진심으로 사과를 얻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지요? 가해 학생 학부모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2015년 민주인권가장 정말 진절말이 나게 일했네요.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 뭐 모든 게 강조가 원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015년 한 4월이나 5월 됐을 겁니다. 교육청 민주인권가장 장학사님들이랑 같이 지냅니다. 어느 우리 장학사가 전화를 받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요. 그리고요. 2학년 다니면 몇 년 차라고요? 가만 들어봤더니 아까 말한 그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서로 두드러 이렇게 때리다가 한 애가 맞다가 화가 나니까 뛰어내려 죽어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인데 지금 교육청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학사가 묻는 거예요. 그 쌤한테. 그 아이는 뛰어내려고 즉사해갖고 병원 우송됐고 기자들 몰려들고 학교로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지금 교육청에다 전화를 한 거잖아요. 장학사가 몇 시에 떨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3시 40분. 신문엔 3시 20분인데 언뜻이 맞냐? 학교폭력 예방 교육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니까. 반별로 했냐 전체로 했냐? 전체로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리고 그 2학년 담임 몇 년 차냐? 2년 차다. 왜 2학년 담임 2년 차를 넣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를 나무래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학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잖아요. 저녁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장학생들과 장학반이 다 모여라. 오늘 했던 짓은 일본 순사보다 못한 짓이다. 학교가 죽고 싶어서 울고 싶은데 몇 시에 떨어지냐고 말하게 되냐. 그러니까 장학사 장학관이 욕을 먹는 거다. 앞으로 우리 강주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전화 한 통 오면 공문 없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준다. 24시간 30분 안에 학교 도착한다. 그걸 2430 부름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는 원칙이 3가지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애니타임 24시간 내내 우리 출동한다. 두 번째,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중학교 2학년이라면 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준다. 세 번째는 교육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육청 힘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협업하자. 이 3가지다. 그래서 2015년에 부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좋아합니다. 전 한 통화만 와주니까. 저 15년 5월 달에 만들었는데 8월 달입니다. 장학사님들은 6시까지 근무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6시 이후에 새벽 아침 그 다음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전화는 삭실은 나한테 해라. 380-4660. 그 전화는 내가 받고 내가 처리하겠다. 고생하니까. 15년 8월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퍼붓는 날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전부 다 부르미 전화죠. 착신되어 있으니까. 네, 강주시교육청 민중과장 박주정 과장입니다. 이렇게 전화 받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전화,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셨어요? 막 이런 소리 안 해요. 예, 강주시교육 민중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이 모습을 아주 싫어해. 자냐 안 자냐? 그 핸드폰을 잡듯이 내 손도 한번 잡아주라. 막 이런 말도 안 되죠. 조용히 해. 무슨 일입니까? 성정지구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여고생이 지금 죽으려고 자살한다고 나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름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1번을 누르면 장학관이 일어나고 2번을 누르면 장학사가 일어나고 3번 그리고 목적지만 정하면 우리는 그걸 달리는 거예요. 장학관이. 그게 부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핸드폰 번호를 나한테 바로 입력시켜주세요. 입력해갖고 난 바로 소방청과 강주청에다 전화합니다. 위치를 찾아주세요. 위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학교를 전부 달립니다. 장학사, 장학관, 과장. 장학관이 여자였는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장학관 남편이 기자였습니다. 와, 막 가슴. 가고 있는데 소방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위치를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입니까? 황룡강입니다. 이수변경! 그것만 쓰면 돼. 황룡강! 그러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시 막. 거기 갔더니 비가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 벼락은 치고 번개는 치고 근데 이미 소방관하고 경찰은 다 와 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를 찾아줬어. 일단 내려가고 벌떡 내렸죠. 그래갖고 이제 소방관 중에 제일 높은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뭐가 고맙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아이 위치를 찾았다면서요. 아니야 위치를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핸드폰에 위치를 찾은 핸드폰 있지. 그럼 핸드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 강으로부터 1km 반경.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아이는요? 아이는 안 찾고 뭐 합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낸 거예요. 당신 같으면 지금 이렇게 비가 퍼붓고 아무거 헬리콥터 못 찾을 수가 있겠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있습니까? 또 이랬네 내가. 이게 화가 난 거야. 그럼 당신이 찾아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 아이가 뛰어내렸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렸겠습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렸지. 다리 밑에 가봤습니까? 가봤지? 안 가봤겠어? 내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로 갔어. 다리로 가서 내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자꾸 내려가는데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때는 이끼가 밑으로 푹 떨어져 버리네. 그래서 떨어졌더니 물이 여기까지 차네. 막 물이 이제 흘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 막 창피해 죽겠네. 살려주세요. 할 수 없죠 어떡해. 그러니까 튜브 묶은 줄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얼른 잡았죠 나도 살라고. 살라고 잡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리에 난간이 계단이 없으니까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가 어디가 있냐고.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못 잡고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끌려 올라가는데 4번 다리 밑에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올라와서 후라시를 비춰봤더니 그 여고생은 죽고 싶어서 다리를 밑에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이 불어서 안 보여. 소리도 안 들려. 그때 몰렸죠. 송정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죠. 그 다음날 학교로 갔죠. 이 아이 어떤 학생이냐고. 평범하대요. 뭐가 평범하냐는 게.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주택 있고. 그게 평범하냐. 어려운 아이들이 좀 다니지 그러지 않냐. 가정방문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당신들이 못 가겠잖아 가정방문. 우리가 못 가겠어요. 그 진보교육감 시절에 그 촌지 때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돈 많은 데만 가지 말아야지. 돈 없는 데는 가란 말이잖아. 이 말 못하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봤어요. 집으로. 가봤더니 슬레이트 집이. 비가 와서 물이 다 써. 거기다가 까만 비닐을 덮어놨어. 가봤더니 엄마는 중풍.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고생이 가자. 밑으로 여동생이 셋. 아니 동생들이. 이 아이가 돈을 벌어 학교를 다니다 힘드니까 죽으려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무서우니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려놓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살려놓으면 뭐하냐고. 내일 또 죽을 수도 있는데. 환경의 변화가 안 됐는데.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일단 그 학교, 4개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들 모셔라. 집짓기 운동본부 모셔라. 철호구산 모셔라.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 시청 와라. 다 왔어. 근데 시청하고 구청은 안 와. 왜 하냐니까 거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게 없으니까 못 온다. 안 되겠어. 기자한테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일로 솔루션 회의를 하라고 하는데 구청하고 시청 온갖 확인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이 이만한 불러갖고 왔으면. 회의를 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학생들밖에 도울 수 없다. 제일 먼저 이 3명의 학비는 우리가 진다. 이 여고생의 치료비는 우리가 진다. 총 4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제공한다. 멘토링 제도를 해갖고 대학생들이 모두 공부시키게 만든다. 그리고 봉사단이 학부모들이 와서 집을 치워주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한다. 그런데 집짓기 운동본부 이 집 좀 쓸어불고 집 좀 하나 지어주라. 오케이. 도배도 좀 해주라. 오케이. 장판도 좀 깔아주라. 오케이. 이 집을 쓸어본 동안에 얘들이 있을 데가 없다. 천호구사를 좀 데리고 있어주라. 오케이. 구청, 시청 좀 도와주라. 이 부모가 치료가 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치료만 해주라. 아, 우리는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시장님한테 통화하겠다. 대주라. 그때 시장님도 그 당시 후에 바로 선거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시장님, 만약에 이걸 도와준다면 이 모든 공은 제가 시리즈로 해서 시청에게 홍보해 주겠습니다. 해줘라. 그래서 둘 다 2번. 그리고 나서 며칠이 6개월 지나서 여고생은 퇴원. 그 다음에 집은 새롭게 지어져서 이제 들어가고 얘들은 잘 자라고 퇴원한 여고생은 1년 후에 삼성전자 합격하고 그 나머지 그 부모들은 엄마가 먼저 나오고 엄마가 먼저 나와서 미혼으로 취업하고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름입니다. 이 부름이 제도를 교육청과 교육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이 재단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면 16개 시도에다가 지부 만들어 갖고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만 한 통하면 달려갈 수 있는 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속 대응팀 부르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르미가 만들어지면 재단을 만들면 2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제 책을 읽고 5사람이 2억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억.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도와라. 근데 그 돈을 내가 지금 받을 수는 없어요. 법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다 넣어주라.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름입니다. 네. 나는 이 사진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침마당 나갈 때는 화장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저기는 더 이상하게 만들어. 무당처럼 만들어놔요.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희 집은 전남 고흥, 우리 집 마당은 바다, 초가집. 파도가 우리 마당으로 올 때는 태풍을 칠 때 그냥 오지 않고 멍게, 해삼, 고동 그것들 막 가득하고 그럼 나갈 때는 안 데리고 그냥 가버리고 합니다. 우리는 죽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좋다 그러죠.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지. 그것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초가집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큰아들아 저기를 묶어라, 작은아들은 저기를, 셋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넷째 아들은 여기다 묶어라, 다섯째 딸은 물을 퍼내라, 여덟째 딸은 이장한테 몇 명이에요? 8명. 사남 사녀. 많이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 아기를 그렇게. 나는 US부터 6번째.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자빠졌대. 근데 여기 무릎이 좀 다쳤는데 치료를 잘못하고 이 엉덩이까지 다 썩어버렸대. 그래서 다리를 29살에 잘라야 돼. 그리고 선생님도 그때는 장애인을 못하겠는가 봐요. 목발 짚은 병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서당을 했대요. 어렵고 힘든 아이들, 고흥에 글을 못 읽는 아이들, 그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청춘 남녀들이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이 글을 못 읽으니까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대요. 근데 나는 그 산에 넘어가고 다리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나를 낳은 거예요. 재주가 진짜 많으신 분. 그리고 또 밑에 2명을 더 낳았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뭐 하려고 낳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땐 국민학교라겠죠.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갖고 한문하고 주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엄청난 선행학습이죠. 그리고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냐면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주정아, 왜 공부하는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런 거 물으니까 7살짜리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갖고 너 곡절이라고 했느냐? 네, 너 곡절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네, 그제 배웠지 않습니까? 딱 써서 보이니까 이놈을 사람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제 운명은 엉망이 돼본 거예요. 그 당시가 베이비 부모 시대입니다. 학생 수가 한 반에 막 80명 이상일 때입니다. 시골 학교에 막 1학년 때 6학년이니까 6학 6반.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힘든 게 매달 보는 월말고사 성적을 합계 평균 석차 내는 게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주산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주산을 못 넣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학교는 걱정이 없어요. 왜?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2가지 정도는 쭉쭉쭉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능직 누나가 5월 말고사를 보고 또 와서 주정아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 합계 좀 내주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 성적 궁금해서 봤더니 성적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어 20점, 산수 30점. 꼴등 점수를 더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잘못 적었을까? 그리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성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이래야 될 텐데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머리를 탁 움켜잡는 겁니다. 그때는 제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끌고 교무실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세멘트 벽에다가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도 분이 안 차는지 3학년 교실, 5학년 교실, 일반 교실을 끌고 올라가서 발로 차요. 뺨을 때리고. 안 쓰러지니까 쓰러뜨리라고 발로 밟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주산을 얼굴을 때려. 이게 주산알이 다 쏟아지고 나는 기절을 해버려.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 선생님은 없고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미끄러져. 너무너무 아파서 산 2곡을 내서 집에를 넘어갔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 그러니까 모내기 한 산을 밥을 하려고 밥을 큰 솥단지에다가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온 아이가 피투성이가 자기 아들 같아.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아들이네. 깜짝 놀라갖고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버렸네. 다리가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면 자빠져 버렸겠죠. 뒤로 자빠져야되는데 불 속으로 끄집어냈죠. 그리고 막 털었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이 얼굴에가 주사날이 3개가 박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 피가 너무나 품어져 나오고 아버지 바지를 적셔. 그러니까 2개를 못 빼고 눕혀. 그리고 감겨놓고 화가 나니까 학교로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디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애삼촌이라는 가정교사는 학생 애삼촌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광주로 온 5학년 때 담임이 교감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강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대표로 5.18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5.18 묘역에서 교장 대표로 오셨더라고요. 무너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은 전부 다 못 배웠으니까 노가대로 하러 갔고 형들은 누나들은 다 식모살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를 다닐 수가 없죠. 누가 학교를 보내주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피를 팔면서 학교를 다녔겠죠. 자,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대학교를 그렇게 졸업하고 나는 멍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고모는 아버지 제삿날만 되면 우리 형제가 모여놓고 누구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된지 아냐? 주정이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였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 삼성 본사에 합격을 합니다. 지방대학 치고는 잘했죠. 근데 6개월밖에 못 다닙니다. 세상이 싫어. 모든 게 다. 그리고 그만두고 서울역으로 나옵니다. 뭐를 할까? 중이 돼야겠다. 중이 되었습니다. 적성이 딱 맞습니다. 그 스님이 제 중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너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냐?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이 중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데 주제에 벗어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체계도 없습니다. 왜 체계가 없냐면 김영사에서 그 원고를 썼더니 중 이야기를 쓰는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안 사본다는 거예요. 난 그게 훨씬 재밌는데. 중을 하다가 3년 만에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시주를 다닙니다. 다른 중보다 훨씬 대가 시주를 많이 받아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제 나와버린 영광, 법성포 거기가 내 나와버립니다. 근데 좋았는데 동구밖에 있는 꼬맹이 새끼들이 맨날 따라온다. 오지 마라고. 그럼 이 동네에서 있는 또 이만큼 오지 마라. 그럼 좀 돌아다니면 수백 명의 꼬맹이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동방치라고. 동방치 아니라고. 그러다가 돌을 깨우쳤습니다. 어떤 도? 그만두자. 그래서 92년에 속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수님 날 어떻게 기억하냐면 1, 2학년 때는 오레이 플러스 맞은 애. 3, 4학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교감선생 만나는 것부터 방황해서 학사인고를 3번이나 맞은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제자들 데리고 삼성에 견학을 왔답니다. 근데 없습니다. 어디가 없어요? 중대 버렸죠. 이게 모르죠, 이분은. 근데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교수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 근데 머리가 왜 그러냐? 중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완전 싫어해. 케미칼의 화학공학자가 말이야. 그런 과학자가 그런 중을 믿고, 이분은 종교관이 아주 나빠요. 나무 종교를. 그래갖고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학사와 석사를 나 밑에 해라. 알겠습니다. 석사 2년 만에 졸업, 학사 3년 만에 수료. 돈이 없어. 그래서 1992년에 강주의 한 신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1992년에 신학교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때 그 당시 신학교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하고 꿈도 없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일 때입니다. 92년도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행편이 어려운 애들. 근데 그건 쓱소수입니다. 불쌍한 애들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 애들을 사랑해 주려고 갔거든요. 근데 사랑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92년 3월 2일 날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 교실에 막 들어갔습니다. 아침 조회하려고. 한 반이 50명인데 3명은 자고 있고 2명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총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50명 중에 5명. 그래서 앞에 있는 애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야,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얘가 거기를 착 옆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죠. 반말해서 그런 줄 알고.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안 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고 나를 쳐다보고. 왜 그래? 학교 안 온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맞았어요. 창피했어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다른 반 교실 가봤더니 딱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알게 됐네요. 그 학교는 아침에 학교 오는 등교하는 시간이 9시 정도, 10시 정도, 11시,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빨리 오지도 않아요. 막 그냥 걸어봐요. 그럼 하루 종일 온 게 문제 아니라 하루 종일 가. 그러니까 오고 가. 자유학기제인가 봐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왜 궁금했냐면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화를 안 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배님, 왜 우리 학교 애들은 하루 종일 오고 갑니까? 박 선생님,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말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강주, 전남, 여기서 전부 꼴등짜리들이 다른 데 인문계 실업계보고 다 떨어지면 일 모인대야. 전부 꼴등 다 모인대야. 꼴등하고 하루 종일 오고 안 가고 뭔 관계가 있네. 관계가 있지. 2,000명이 정원인데 1,000명 정도 학교 나와. 그리고 500명 정도는 가출했어.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해줄게. 가만 놔둬. 뭘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대로 해.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하나 주니까 가방에다 넣지 않고 끈을 묶더니 학교하면서 소각장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세 번째 날 수업을 해. 판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입술이 다 삐뚤어졌어 이렇게. 그럼 이빨에다가 침을 넣어가지고 입술은 이쪽으로 터져 있는데 침은 이쪽에서 나와. 더러워서 뱉지마. 이놈 장에 틱자게 다 하다. 뱉지 마라. 네 알았어. 사람이 아니구나. 얘들은 공부를 가르칠 일이 아니다. 공부를 가르칠 일이 아니고 습관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아침 저희하고 정리 갖고는 안 되겠다. 아침 일찍 첫 아이가 오는 7시 몇 분부터 교실에 앉아있어요. 막 이야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침 저희 다른 반보다 훨씬 더 많이 해. 그리고 또 수업 들어가는 시간에는 얼른 4시간 수업하고 10분 동안 우리 교실로 얼른 들어가. 그리고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뱉은 거 닦아주고 갖다 버린 책 갖다주고 그 다음 시간 수업할 거 펼쳐놓고 그러면 10분이 지나. 그럼 다른 선생님 수업 들어와.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얼른 내 수업 가.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얼른 교실에 들어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3개월간 죽도록 했어요. 막 들랑들랑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애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말을 안 들어. 더 말을 안 들고 악을 쓰고 대들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돼? 안 되잖아. 된가 돼? 막 놀려. 내가 깨달았어. 한 번에 하려고 그러구나. 내가 안 돼. 욕심이 많았다. 하나씩 하자. 도망간 게 문제다. 도망간 게. 그럼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간다.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도망가기만 해라. 딱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비탈길이. 한 3주 동안 서 있을 때 못 도망가.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종례 시간에 반장, 부반장밖에 안 남아있는데 다 남아있어, 이제. 됐다. 선생님들은 해보도 안 하고 안 된다겠구만. 막 기분이 좋아. 계속 11시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날 불러. 박 선생님 지금 거기서 뭐해? 애들 못 떠먹은 게 하고 있잖아. 이리 와봐. 왜요, 선배님?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그러니까 이리 와보라고. 가서 선배님 뭘 보여준다고? 이리 따라와갖고 내 혁대를 잡고 학교 뒷담으로 데려가. 뒷담. 학교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수백 마리가 담을 타고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 그러지. 이리 와봐, 자네. 이 벽돌 한번 두드려봐. 텅텅 비었어. 저게 무너지면 밑에가 낭떠러지가 10m야. 다 죽어. 왜 그렇게 무모해? 선배님, 저기다가 철망을 막으면 안 될까? 학교 건물은 철망을 못 막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교실에 들어와서 내가 애들한테 말했어. 얘들아, 학교 안 와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 대신에 침은 뱉지 마, 침. 침은 뱉지 마. 근데 그 사이에도 침은 뱉지 마라. 칙. 말로는 안 되겠다. 때릴 수도 없고 미안하게 만들자. 나는 그날부터 밀걸리 10개를 아침에 빨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밀걸리 갖고 복도, 교실, 1시간도 안 쉬어. 복도, 교실.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필요도 없어. 안 들으니까 계속. 그리고 침을 계속 뱉어. 아무 말도 안 해. 계속.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재밌나 봐. 여러분 웃고 날려. 한 3주 동안 했더니 애들이 달라진 거였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침을 더 많이 뱉어.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져. 칙칙칙칙칙.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놈은 침을 칙 뱉으면서 발을 들어. 선생님 여기다 뱉었어요. 닦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칙 전부 다 발을 드네. 그때 나는 실망을 해버렸어요. 인간도 아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야. 세 사람이었어요. 그걸 냅두는 선생님, 그렇게 키운 부모, 그리고 요놈 다 미웠어요. 그리고 92년 저는 이 학기를 어떻게 학교를 다닌지를 몰라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분노 막. 그때 당시에 그 학교로부터 우리 집이 몇 킬로? 우리 집에서 200m 사이에 우리 집이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10평짜리 아파트. 사골세로 살 때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내 딸 초등학교 3학년, 내 아내.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잠을 잘 때 같은 방에 자야 돼요. 근데 저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한 번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잠꼬대를 해요. 앉으라고! 가지마! 뱉지 마라고! 이 말을 저녁 앉아! 가지 말라니까! 뱉지 마! 이 말을 저녁 하니까 내 아내가 막 입을 그만 좀 해, 그만! 다른 말 좀 해봐. 그 정도로 나는 스트레스 미칠 것 같아. 그래서 12월 2일 날 그만두기로 했어요. 마침 박사학위를 받았어. 에이씨 못다니겠다.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럼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은 왜 그만둔 거야? 이래야 되잖아. 참아서 참고 해보지. 근데 이분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표 써오니까 그만둘 줄 알았네.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둘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애들 가면 반갑다 오면 온갑다지 뭔 연대유나 너 쫓아다니고 그때부터 몇 주간 못 갈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성이 유씨예요, 유씨. 그러면서 저기 저 집에 주공 아파트 산다며 자네 학생은 놀고 있고 사골세 집이라며 뭘 먹고 살 건데 이렇게 아프게 말해. 진짜 나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 근데 제가 그때 그만두고 10년 후에 장학사가 돼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분은 교장을 했어요, 그 학교. 그리고 교장 퇴임한 날 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나 생활도 담당 장학사. 박주정 장학사 나 오늘 퇴임하네. 난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신대요. 내가 그냥 할 일도 없고 배움터 지킴이 자리 하나 해줘서 그때 배움터 지킴이 장학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끈질기게 전화를 한 거야,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강주 시내에서 말 제일 안 듣고 담배 제일 많이 피운 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다 해줬어요. 이게 3일 만에 그만 3일 만에 3일 만에 복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갖고 이제 그만두고 집으로 갔지요. 다시 그 시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게 뭡니까? 예,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뭐이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따 그 여자 얼굴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선생님 잠을 못 자고 막 이런저렇게 앉으라고 가지 마라 배째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 또 뭐라 무책임하시군요. 막 이 말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대들 수가 없어. 누나예요. 누나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만두고 이제 12월 2일부터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막 어디 그 시간 강사로 가려고 막 원서를 쓰는데 안 받아주네. 스펙이 없다고. 스킬도 없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쌀값도 떨어지고 애기 학원비도 못 내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골세 빵. 근데 12월 27일 날 됐는데 우리 큰딸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이 단어도 지금 엄마가 한 단어예요. 담비야 우리는 뭘 그만 애기한테 그래 시키면 되겠어요. 일단 그 여자 얼굴 꼭 보여줄게요. 그래갖고 12월 26일 날 세상에 내 사표가 수료도 되기 전일 거예요. 근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뜬 거예요. 한 명 뽑는다고. 얼른 접수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한 명 뽑는데 50명이 응시했어요. 3두에서 안에 들었어요. 3등 안에. 그래갖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한 명 뽑아. 최종 합격. 2개월밖에 안 쉬었어요, 이제. 그래갖고 광주시내 이제 250개 학교 중에 가면 돼. 이 화공은 화학공학, 공업기술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디 학교로 발령이 날까? 근데 그 학교로 발령이 났고. 나는 생각도 안 해서 그 학교 발령 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말했죠. 제가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다 해봤다고. 100번 거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현직은 안 가고 한다. 안 가고 싶어 한다. 신규 배치. 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2달 전에 그걸 악을 쓰고 왔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가세요. 눈 감고 갔어요. 이제. 가기 싫어 죽었어요. 이제. 눈 감고 가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전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난리.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 자리 안 뺐는데 거기 앉으면 되겠네. 막 그래.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하니까 앉지 말고 잠깐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는 사표를 쓴 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나? 막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 그래서 간신히 앉아있는데 작년에 2학년 담임했던 애들이 3학년이 됐어요. 그것들이 이제 2달밖에 안 됐죠. 교무실 오더니 선생님 안 한다고 했잖아. 애 왔어. 쪼리 가라고. 안 한다고 그때 갔잖아. 쪼리 가. 창피해 죽겠어 이제. 그게 몇 년? 93년. 근데 또 그 교장 선생님이 학원과 2학년 일반 제일 말 안 듣는 말을 또 맡겨는 주네. 만나봤더니 작년 애들은 이 애들에 비하면 양반이 양반.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선생님 체만 하고 다니자. 그날부터 저는 학교를 절대 빨리 안 가. 8시 반에 가. 가만히 앉아있어. 아침 조회를 하려고 할 때도 복도를 안 봐.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 침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할 때도 출석도 잘 안 불러. 몇 명 안 되니까 체크만 해. 출석 안 부르는 이유는 뭐냐? 박창수 그러면 네. 그러니까 목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수업 들어갈 때는 절대 애들을 안 쳐다보고 칠판을 보고 나 혼자 계속 종치떡에 막 종치면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3, 4, 5월달 계속 그렇게. 그 종례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반이 그 학교에서 개판 제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예요. 박주정 선생이 2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빨라져 갖고 왔다. 열심히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참 뭐 싫어.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다니는 게 너무 잘한다고 막 격려해 주신 분이에요. 이따 보여줄게요.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녔네. 우리 아버지가 6월 달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 작은 집에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노크도 뭐 벨도 없어. 고물 아파트요. 막 누가 뜨더라. 문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8명이 술을 먹고 담배까지 피워. 냄새가 누구세요? 이게 선생님 반이잖아. 반도 몰라. 나는 몰라. 안 봐봤으니까. 근데 애 왔어요. 이게 놀러 왔대요. 얼른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나를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자다가 불 뜯긴다고. 이게 뭡니까? 누굽니까?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애 왔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가지고 애들을 먹였어. 빨리 보내려고. 근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아펴. 그 8놈. 이따 보여줄게 그놈도. 근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날 집에를 안 가네. 웃고 떠들고 악을 쓰고 난리네. 새벽 3시까지 욕을 하고. 우리는 방에 자고 그들은 거실에서 떠드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갖고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안 일어나네. 죽은 줄 알았네. 나 혼자 학교를 가네.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오네. 우네. 왜 우세요? 여보 1명 가고 7명 남았어. 여보 3명. 그만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례 시간이 됐어. 막 울어 이제. 남자답게 울어요 우리 아내는. 엉엉 막 이러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워있어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놔두세요. 내가 깨울 테니까.
가서 깨웠어요. 너 일어나 이놈 새끼야.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이게 일어나. 넌 가. 뒤에 보니까 애들 7명이 또 왔어. 요한이 데리러 왔대요. 넌 가. 1시간 갔다가 다시 와. 왜?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너희 집에 왜 안 가는데? 가출했어요. 얼른 가. 하룻밤만 재워서 계속 와. 월, 화, 수, 목, 금. 그때는 여러분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예요. 오지 말라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고. 내 아내가 문화파출소에 전화했어요. 가택 진입죄로.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했냐면 제자 집에 오는 건 계자가 집에 온 것은 가택 진입죄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녁에 선생님 오지 말라니까. 오늘 밤만 재워준다. 오지 마. 그게 아니고 좋은 수가 있대. 뭔? 여름방학 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때까지는 살게 해주래. 어디서 자? 어디서? 거실에서. 줘봐. 그냥 우리 살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오지 말고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면 되잖아. 그게 안 돼. 여기 살아야 안 된다니까. 근데 계속 오네. 할 수 없이 데리고 살았네요. 1993년 6월 2일부터 그 더운 여름에 10평짜리 아파트에 그 8명이 소만하네요. 이따 보여줄게요. 그다음 우리 식구 3명. 제일 힘든 게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다음 도시락 8개 싸야 돼. 그다음에 세탁기도 없어. 빨리 다 해야 돼. 그리고 말이 다 여기야. 다 침. 아무도 오줌 싸고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쫓아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죽을 다. 그리고 즉 방을 안 쓸어. 방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쓸어. 근데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막 구역질을 해.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방에 하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어? 6월달을 그렇게 힘들어 이제. 7월달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기말고사를 봐 그 학교에. 근데 그 학교는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아이들이 안 하는지 시험을 볼 때 13과목을 전 과목을 다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3배수로. 그럼 문제를 안 받고 바꾸면 틀려보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얘들은 구구단도 못 외워. 그 누가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답만 외우면 되잖아. 맞아. 다 배울래? 외울래. 좋아. 그럼 상을 펴. 밥상. 안진뱅이 밥상. 3개를 폈어요. 그럼 선생님 문제를 말할 테니까 너는 답만 외워. 알았어. 문제 다 막 외우는데 얘들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상이 부셔져 버리네. 상 치우고 그냥 누워 너는. 나는 앉아서 문제를 말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8명이 누웠는데 한 놈이 코를 고네. 그래서 깨웠어. 야 일어나. 그랬더니 이 새끼가 눈을 까고 욕을 해. 이 새끼가 깜짝 무섭. 자폐, 수면 자폐랍니다 이게. 자면서는 전혀 모르는. 완전 무서워. 그때는 자폐가 뭔지도 모를 때요. 그러니까 이놈 빼고 이제 7명만 달달달달 외웠어 이제. 그래갖고 그냥 7월 며칠일 날 방학식을 해. 한 반이 그때 50명씩, 2학년 13개 반, 650명. 전교. 성적 발표.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님 나 전교 1등 났다니까. 1등 났다. 구구단도 못해.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당시가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넘어갈 때 제 월급 70만 원이가 받을 때예요. 1인당 80만 원씩 장학금. 7명 560만 원. 우리 반에서 560만 원 우리 방에서. 그때 아마 사고에서 집도 살 수 있을 건.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이제 집에 가라. 안 갈 건데. 가기로 했잖아. 방학하면. 안 가. 왜 안 가? 몰라. 가기로 했잖아. 안 가. 몰라. 그러니까 얘들은 안 가. 몰래. 응. 안 가. 몰라. 응. 이것밖에 말 못해. 왜냐하면요. 막 이런 거 안 가. 몰라. 걱정이 돼 죽겠어. 우리 식구를 엄청 싫어해 얘들을. 집에 가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보. 약간 떨어져서 말씀드렸어요.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도 집에 안 간답니다. 근데 내가 딱 쳐다보니 나는 이미 안 갈지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듣는지 알고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난 아무 일 알고 있었다고. 그럼 데리고 살라고? 할 수 없죠 뭐. 데리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유가 있었네. 썸씽이 있어. 썸씽. 내 아내는 뭘 안 치우는 습관이 얘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치우는 걸 싫어해. 이게 교복이고 뭐이고 막 가방에 있어도 안 걸어. 나는 막 걸고 나는 미생물이니까 닦고. 뭘 안 치워. 어질지 않는 어질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잔소리를 안 해. 얘들하고 서로 친한 거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내 아내는 다른 사람이 나를 흉을 보는 걸 좋아해. 근데 요놈들이 내 흉을 봐. 한번 들었어 한번. 선생님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왕따예요 왕따. 그러니까 내 아내가 왜 좋아가지고 왜
수업도 끝나기 전에 교실 앞에 있으니까 쌤들이 다 싫어해. 그리고 막 들락날락 하니까 정신사납다 그러고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러면 내 아내가 너 예수님한테 애들 찍으면 되겠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들락날락 하냐. 같이 흉을 봐, 이 여자가. 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여선생님들이 더 싫어해. 왜?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너무 여선생님 책상을 닦고 다니 다 싫어한다니까. 결벽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저 행주 빨아놨는데 또 빨고 있냐. 흉을 봐, 흉을. 그러면 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들었나 봐요. 데리고 살게 됐네. 학교 갈 때는 모르는데 방학 동안에 그 더운데 가도 안 하고 늘어져서 자는데 미쳐볼 것 같아 나. 특히 우리 송이가, 우리 담비가 그 애들은 추리닝을 입고 거실에서 자잖아요. 아빠, 오빠들 추리닝은 왜 높이 올라가 있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 너무 힘이 들어. 한 4일째가 된 날이에요. 4일째가 된 날인데 같이 잠을 자요. 난 아내 옆에 앉아요. 그냥 그분은 발을 내 배 위에다 올려. 싫어해 내가. 애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아이가 또 욕을 하고 일어나네. 개이 새끼들이! 새벽에 깜짝아. 너 지금 잠꼬대 하냐?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욕하냐? 나한테 욕하냐?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데?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총 7개 동이잖아. 근데 동장 나갈래? 그게 아니라 이 7개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본다고?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안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인사 잘하라 해서 인사를 잘하거든. 인사를 안 받아준대. 그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저 7개 동 들어간 입구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사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알겠다. 붙여줬어요. 이따 이금희 아침 방송에 다 나와요 그 방이. 그랬더니 밖에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방 앞에를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고 침도 몰래 뱉어. 담배도 숨어서 피워. 걸음걸이도 달라져. 지가 지금 뭐가 된지 알아. 그게 자긍심인가 봐. 처음 느낀 거죠. 그리고 5일째 된 날 새벽에 일어나서 자폐도 깨가지고 일어나. 그래갖고 어디로 달려. 새벽에 4시에. 그리고 점심 때 돌아와서 밥을 먹고 또 어디로 가.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해. 내가 눈치 까버렸죠. 이 새끼들 돈 80만 원 갖고 갤러그 하러 와. 갤러그. 내가 못 오게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이 새끼들은. 그랬더니 너 어디 갔다 와? 오락실 다녀오지. 아닌데. 아닙니다. 안 그래. 아닌데. 긴데. 이게 뭐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나가 인자들고 함께.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 있잖아. 근데 그것도 부족해. 부족한데. 이게 80만 원인데 뭐에 부족하냐고. 그걸 설명을 못 해. 그럼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는 왜 하는데? 얼마 받는데? 70만 원. 이게 그거 받아갖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한 놈이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가 없잖아. 네가 왜 수능을 못 봐? 공고도 수능 볼 수 있어. 우리는 기초가 없잖아. 화내지 마. 왜 나한테 화내? 그래서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를 가려고. 웃어볼 뻔했어요. 제가 공부를 근데 비웃지 않으려고 어떻게 갈 건데?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신문지 오래된 걸 한 놈이 딱 꺼내. 선생님 봐봐. 인하공대 40년 특차 모집 요가.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우리는 실업계잖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 지금 1%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하고 70만 원을 받아. 장금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150만 원을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진짜. 진짜래. 방학 동안 내일은 열심히 다녀. 역은해. 근데 공부에 관한 역이에요. 주교일패 올 때 시우 구리도 모르냐 이 새끼야. 근데 공부에 관한 역이 공부에. 저게 정말 끝까지 갈까? 저게 끝까지 갈까? 이 학기 중간고사를 보내. 가슴이 내가 다 두근거려. 그게 지속적이어야 되잖아. 얘들이 기가 안 좋게. 시험 보기 3일 전에 내가 물었어. 너가 있잖아. 이 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소주에 낙지 사줄게. 선생님 분명히 사줘. 누군 날 수 있냐? 당연하지. 답만 외우면 되잖아.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올백이 3명이 나왔어. 별것도 아니야. 문제를 안 밝혀준 거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로는 대단한 거야 지금. 그날 나는 바로 그 애들 데리고 가자. 내가 사줄게. 교복 벗어. 따라와. 이따 봐보세요.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 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북부경찰서래. 형사과장이래. 나보고 북부경찰서 오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와보래. 얘들아 나보고 경찰서도 오라고 한다.
너가 어디 가지 말고 오락실 가만 붙어 있어. 이따가 술 사줄게. 쌤 빨리 갔다 와. 경찰서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8명을 무릎을 꿇고 놓고 뺨을 때리고 있어. 난 뺨 때리는 거 너무 싫어해. 왜 때리냐고 물어보더니 직접 물어보래.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 영수증 스프링을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오토바이, 그걸 시동을 이거 스프링으로 걸어갖고 세대를 이 8명이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 걸린 거예요. 그럼 부모를 부르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부모들한테 전화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안 간다고 그랬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풀어줄 테니까 나를 부모 데리고 오래. 알겠습니다. 얼른 가 집에. 경찰 오토바이를 다 훔치냐 이 새끼들 하는 가.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뭘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그 새벽에 자고 있는 누가 베개를 막 발로 차네. 이 그것들이 나 기다리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와서 보니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차고 베개를 차는 거고. 뻥쟁이. 우리 몇 시간 기다리는 줄 알아? 깜짝 놀랐어. 왜 안 왔어? 깜빡했어. 오토바이 훔친 애들인데 그 경찰이 나한테 그 학교 없애버리라겠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다음에 술 사줘. 그러니까 안 먹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애들은 서 있고 난 누워있어.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놈들이 선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 봤으니까. 얘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없이 벌떡이 났어. 그럴 때는 그 경찰에 빤 말인데 때렸냐? 안 때렸어. 근데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오토바이 훔친 놈의 새끼들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냐고.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 중에 저 잡혀 저 새끼 빼고 우리는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지금 사람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 뭐라고? 좌표는 남아있고 7명은 나갈 테니까 너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니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뒷날 아침에 정례를 하고 가봤더니 좌표는 누워있고 7명은 보따리 싸고 8명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걸 보고 이게 지금 뭡니까? 멤버 교체입니다. 그럼 저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는 오토바이는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다시 들어왔습니다. 1명 남고 8명 들어오고 7명 나가고. 살아봤더니 달라질 게 없어. 정말 똑같이 달라져. 시험 볼 때 다 배우고 기능사 자격증 다니고 전교 1등도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그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달라지고.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 살기는 너무 복잡하다. 특히 누가 투서를 해. 고액 가해를 한다고. 경찰이 맨날 와서 또 잡혀가. 그럼 우리 애들이 쌤 이제 가지 마. 왜? 우린 가해 안 했잖아. 걱정 마. 내가 가. 따라와. 너는 오지 말라고. 경찰 따라가면. 내가 경찰서로 들어가려니까 쌤 들어가지 말라고. 걱정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야 짭새.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었고 과외도 못한다고. 이 새끼들 나 공학 박사. 나는 잡혀 들어가서 이제 조서를 받아요. 항상 묻는 말이 똑같아요.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첨가물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도 15등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모두 다 답을 알고 이 말을 못 알아먹어.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이 집세면 여기서부터 10km 떨어져 있는 저곳에 가면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창고가 40평짜리가 있다. 방이 5개더라. 우리 거리 갈까? 지금 너무 멀잖아. 버스도 안 다니고. 내가 실어 나를게. 그리고 94년도에 거리 이사를 가.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30몇 평의 창고를 돈이 없으니까 장판은 여기서 구해올 거고 도배는 신문지로. 그래서 94년 들어가서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제가 교육청 장사가 되기 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이 707명. 그러니까 한 번에 707명. 불가능. 하나님도 못 데리고 살아. 7명. 우린 정원이 8명이에요. 정원이. 아침에 4명 깨워가지고 밥 메웠고 얼른 학교 얼른 데려가지고 또 다시 와서 4명. 8명밖에 안 돼. 또 학교 끝나고 10km 얻는데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10년이 됐으니까. 그럼 그 애들은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 그 애들이 다 추천해. 선생님 우리 나하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 기수가. 그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만 보고 맞출 거예요. 이번에는 가슴속에 특별한 선생님을 담은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선이야, 인사하자. 우리 주먹.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정준이도 머리 물들었네. 예. 야 근데 정준이 어울린다. 이거 집에 했어요. 너희 집에서 했어?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좀 기쁜 마음으로.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또 우리 반 학부형들도 오실 건데 인사 잘하고. 응? 실업계 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굉장한 좌절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 거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에서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추억에 남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콩나물에 물을 주다 보면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버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다른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뚤게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가 막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그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뭐 2달, 3달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간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 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볼로 가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7번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 시점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는 처참하게 어디서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류를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벅노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그 시민들이 울 때는 참 대성통곡이라고 봅니다. 오직 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간 지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그때가. 그래서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요. 30만 원. 무한대출장에 붙지 말고 달라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을 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 있어요. 잠을 언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우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공부가. 막 울고 불고 아우성 치고 땅을 치고 그래.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해버리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애우다시피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가서 그 아이가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주라고 해서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데이지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주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교도소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조직 폭력에 못할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습니다.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공판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갈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제 검사 되신 분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았으면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정말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볼랍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놔서 조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참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이, 내 목 졸랐던 아이. 그 2달 후에는 별을 단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6년을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4년 6개월. 아파트에 살 때여서 그는 원룸에 데리고 살았죠. 근데 그 애는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고 한 아이는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공부 잘하고 착하고 똑똑한 놈들은 우리가 안 가르쳐도 됩니다. 나라가 가르쳐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 퇴임식 할 때 한 제자가 마지막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영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생님과 공동학습장에서 3년간 살았던 희승입니다.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한 순간은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가족은 서울로 저는 광주에 남아 공동학습장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에 인연을 맺어 3년간 선생님과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기록 54만 킬로.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지금도 저는 가끔 보이는 프라이드를 보면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 왜 품으로 했을까요?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차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이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며 북부경에서 잡혀갔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미종 규철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 하자 그 어머니는 지약을 들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원철 선배 규명을 나서지 않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지요.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께 대들게 되자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자 프라이드, 핏바른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성공해서 잘 사는 707명의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늘 하시던 말, 내가 20년이 지나 너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나는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융통성이 없는 것이 얄밉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는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다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 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면서 미안해 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 많이 했네요. 담배 피는 건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고민 많을 때 함께 걸었던 노을길,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며 낚시하던 일, 벌거벗고 수영하던 일, 공부한다고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 돌려보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정년을 하고 대학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공연과 강의를 다니시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빈 통장 때문에 노후도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 물었지요. 선생님의 꿈이 무엇이냐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지요.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 위해 살다 갔다라고 묘비명에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던 꽃상에는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성자였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저희들 곁에 계셔주세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장 교감이 되셨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퇴를 해보니까 명퇴금 2천만 원에 퇴직금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사명감 갖고 긍지 갖고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